찻잔을 드는 제 손이 예전 같지가 않네요. 혈관이 불룩 튀어나오고 손등엔 갈색 반점들이 마치 시간의 지도처럼 새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 손으로 오늘 따뜻한 차 한 잔 우려내며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합니다.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도자기 찻잔 보이세요? 언뜻 보면 평범한 백자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금빛 실금이 여기저기 흐르고 있어요. 일부러 깨뜨린 게 아니에요. 10년 전 큰딸아이가 집을 나가던 그날 밤 제가 부엌에서 와장창 떨어뜨려 산산조각 났던 찻잔이랍니다. 그날 밤 공기는 참 무거웠어요. 5월인데도 냉기가 돌았죠. 아니, 사실은 제 가슴속이 얼어붙어서 온 집안이 냉동실처럼 느껴졌던 거겠죠. 딸아이가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두드리는 것 같았어요. 쿵, 쿵, 쿵. 엄마는 내 인생을 하나도 몰라요. 아이가 마지막으로 던진 그 한마디가 칼처럼 날카로웠어요. 저는 그저 멍하니 서서 딸아이가 끌고 나가는 여행 가방 바퀴 소리만 듣고 있었죠. 끽끽. 계단을 내려가는 그 소리가 점점 작아지다가 마침내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는 그제야 부엌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어요. 물 한 잔이라도 마셔야겠다 싶어서 찻잔을 꺼내던 순간 제 손이 덜덜 떨리더니 그만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와드득 짤가당.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제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바닥에 널브러진 하얀 도자기 조각들을 보며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조각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모으면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손가락 끝에 베인 곳에서 빨간 피가 조금 배어 나왔지만 그것조차 아프다는 걸 느낄 여유가 없었어요. 30년. 30년을 키웠는데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어요. 목구멍엔 뭔가 걸린 것처럼 답답했고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도 혹시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자식 키우느라 내 젊음을 다 바쳤는데 정작 그 아이는 내 마음을 조금도 헤아려 주지 않는 것 같을 때, 마치 내가 투명 인간이라도 된 것처럼 느껴질 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침대에 누워서도 천장만 멍하니 쳐다봤죠. 옆에 누워 코 고는 남편 소리만 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드르렁, 드르렁. 평소 같으면 아이고 시끄러워라 하며 옆구리를 쿡쿡 찔렀을 텐데 그날은 그마저도 할 기력이 없었어요. 남편, 그 사람도 참 이상했어요. 딸이 그렇게 짐 싸서 나가는데 거실 소파에 앉아서 신문만 뒤적이고 있더라고요. 신문 넘기는 소리, 바스락바스락. 그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어요. 여보, 지금 저 애가 나간다는데 그냥 보낼 거예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남편은 신문에서 눈을 떼지도 않고 말했어요. 당신이 해결하시오. 당신이 반대한 거니까. 그 한마디에 저는 할 말을 잃었어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아, 이 사람은 지금 나한테 책임을 전가하고 있구나 싶었죠. 결혼한 지 35년이 됐는데 그 순간만큼 남편이 낯설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새벽 4시쯤 됐을 거예요. 저는 부스스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어제 떨어뜨렸던 찻잔 조각들을 모아둔 비닐봉지가 쓰레기통 옆에 있더라고요. 그걸 다시 꺼내서 식탁 위에 쫙 펼쳐놨어요. 조각이 12개였어요. 어떤 건 손톱만 하고 어떤 건 손바닥만큼 컸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서 하얀 도자기 조각들이 차갑게 빛났어요. 그걸 보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지금 내 가족이구나. 산산조각 난 찻잔처럼 우리 가족도 뿔뿔이 흩어져 있었어요. 큰딸은 집을 나갔고
작은 아들은 몇 달째 방문을 잠그고 저하고 얼굴도 안 마주치고 남편은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대하고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게 다 제 탓인 것 같아서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부엌 창문으로 새벽 공기가 스멀스멀 들어왔어요. 5월 새벽 공기는 좀 차갑지만 풀 냄새가 섞여 있어서 코끝이 찡했어요. 멀리서 새 한 마리가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고요. 저는 그 조각들을 한참 동안 만지작거렸어요. 날카로운 부분도 있고 매끈한 부분도 있고 각각의 조각이 다 달랐어요. 원래 하나였던 찻잔인데 깨지고 나니까 모양도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다시 붙일 수 있을까? 순간 몇 년 전에 텔레비전에서 봤던 일본 다큐멘터리가 떠올랐어요. 깨진 도자기를 금이나 은가루를 섞은 풀로 붙여서 오히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 뭐라고 했더라? 킨츠기? 이름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화면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금빛 선으로 이어진 도자기가 조명을 받아 반짝이던 모습. 깨진 자리가 흉터가 아니라 오히려 더 빛나는 예술품이 되는 과정. 그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우리 가족도 이렇게 다시 붙일 수 있을까?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불빛 같은 게 깜빡였어요. 아주 작은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 깨진 조각들을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조각들을 하나씩 작은 보자기에 싸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어요. 언젠가 이걸 다시 붙일 날이 올 거라고, 그때를 위해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날 아침부터 저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이 가족을 다시 붙이는 금가루를 찾아야겠다. 그게 뭔지는 아직 몰랐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고요. 하지만 적어도 포기하지는 않기로 했어요. 깨진 찻잔도 버리지 않았으니까 깨진 가족도 버릴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운 오렌지빛이 부엌 식탁을 따뜻하게 감쌌죠. 저는 그 빛 속에서 혼자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시작이야. 이제부터 시작이야. 그렇게 제 인생의 킨츠기는 그날 새벽부터 조용히 시작됐습니다. 딸아이가 집을 나간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은 여전히 조용했고 그 고요함이 귀를 먹먹하게 만들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습관처럼 딸아이 방문 앞을 지나치곤 했는데 닫힌 문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날도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부엌으로 갔어요. 찬장을 열었는데 딸아이가 좋아하던 미숫가루가 눈에 들어왔어요. 연한 베이지색 가루가 담긴 통을 꺼내 들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코를 갖다 대니 고소한 냄새가 확 풍겼어요. 이 냄새. 문득 딸아이가 중학교 다닐 때가 생각났어요. 학교 끝나고 오면 항상 배고프다고 야단법석이었죠. 제가 미숫가루 타서 주면 후후 불어가며 꿀꺽꿀꺽 마시던 모습. 입술에 하얀 거품 묻히고 웃던 얼굴.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미숫가루 통 위로 또르르. 아, 안 되겠다. 이렇게만 있으면 안 되겠어. 저는 식탁에 앉아서 오래된 수첩 하나를 꺼냈어요. 10년도 더 된 표지가 낡아서 모서리가 다른 수첩이었죠. 펜을 들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글씨를 적기 시작했어요. 은지가 좋아했던 것들. 미숫가루 설탕 2스푼, 얼음 많이. 엄마가 해주던 김치볶음밥 계란 프라이 위에 케첩 하트 그려주던 거. 비 오는 날 부침개 파전보다 김치전. 일요일 아침 늦음하게 일어나서 먹던 된장찌개. 한 줄씩 적다 보니까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좋아했던 음식뿐만 아니라 딸아이와 함께했던 순간들도 적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현장학습 갔다가
무릎 다쳐서 보건실에서 같이 울던 날. 고등학교 입학식 날 아침 너무 떨려서 아무것도 못 먹겠다던 것. 대학 합격 발표 보고 둘이서 껴안고 울던 것. 적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어요. 꽉 막혔던 것이 조금씩 뚫리는 것 같았달까요? 그때 남편이 잠옷바람으로 부엌에 나왔어요. 부스스한 머리에 눈곱 낀 모습이었죠. 뭐해? 퉁명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요즘 남편은 저한테 말도 별로 안 했거든요. 은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숨길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 남편은 냉장고에서 물 한 컵 따라 마시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뚜벅뚜벅 슬리퍼 끌리는 소리만 남기고 그 뒷모습을 보면서 또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 사람도 제대로 마주본 게 언제였지? 결혼한 지 35년. 처음 몇 년은 그래도 손도 잡고 다니고 그랬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살고 있었어요. 밥은 같이 먹어도 대화는 없고 잠자리는 같이 해도 등을 돌리고 자고 점심때쯤 됐을 거예요. 저는 용기를 내서 딸아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손이 떨려서 몇 번이나 지웠다 다시 쓰고 했죠. 은지야, 엄마야. 잘 지내니? 밥은 잘 챙겨 먹고? 한참을 기다렸는데 답장이 없었어요. 핸드폰 화면만 몇십 번을 확인했죠. 일이 떴다가 사라지고, 일이 떴다가 사라지고, 메시지를 읽기는 했는데 답장은 안 하는 거예요.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7시. 시계만 째려보며 답장을 기다렸어요. 핸드폰 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서 확인했지만 전부 스팸 문자뿐이었죠. 그날 밤에도 잠을 설쳤어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서 천장을 보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딸아이가 좋아한다는 남자애, 그 친구를 반대한 게 잘못이었을까? 아니, 어머니로서 당연히 걱정되는 거였잖아요. 아직 대학도 안 졸업했는데 동거를 한다고 하니까 어떤 엄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엄마, 나 사랑하는 사람 만났어. 같이 살고 싶어. 딸아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펄쩍 뛰었죠. 미쳤니? 결혼도 안 하고 무슨 동거야. 그 남자가 널 책임질 것 같아? 엄마는 정말. 시대가 언제인데 그래. 요즘 다들 그렇게 살아. 다들 그렇다고 내가 그래도 돼? 넌 내 딸이야. 그날 우리는 소리 지르고 울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결국 딸아이는 엄마는 내 인생을 하나도 몰라. 라는 말을 던지고 짐을 싸서 나가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권위적으로 대했던 것 같기도 해요. 엄마 말이 맞다. 엄마가 살아본 게 많아서 아는 거야 라는 식으로만 말했으니까요. 며칠이 더 지났어요. 저는 매일 아침 수첩에 한 줄씩 적었어요. 딸아이와의 추억, 남편과의 추억, 우리 가족이 행복했던 순간들. 그러다 보니 수첩이 금방 두꺼워졌어요. 어느 날은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는데 바스락바스락 소리가 났어요. 거기 우리 가족 사진들이 다 있었어요. 은지가 갓난아기였을 때, 돌잔치 때, 첫 소풍 갔을 때, 남편이랑 저랑 손잡고 웃으며 찍은 신혼사진도 있었고요. 한 장 한 장 넘기다가 은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찍은 가족사진에서 멈췄어요. 놀이공원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우리 네 식구가 팔짱 끼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그때 은지 얼굴이 얼마나 밝았던지 신이 나서 계속 뛰어다녔거든요. 사진 속 저도 젊었어요. 머리도 까맣고 얼굴에 주름도 없고 남편도 허리 꼿꼿하고 눈빛이 살아있었죠. 우리 이렇게 행복했었는데 손가락으로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매끈한 사진 표면이 손끝에 닿았죠. 그날 저녁 저는 남편한테 말을 걸어봤어요. 여보, 옛날 사진 보고 있었어요. 은지 어렸을 때. 남편은 텔레비전 보다가 고개만 까딱했어요. 당신도 볼래요? 같이. 나중에 또 그 짧은 대답이었어요. 저는 속이 상했지만 참았어요. 오늘은 참아야겠다고 생각했죠. 여보,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갑자기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제 입에서. 남편이 텔레비전 소리를 줄이고 저를 봤어요. 오랜만에 마주보는 눈빛이었죠. 뭐가? 우리 말이에요. 언제부터 이렇게 남처럼 됐을까 싶어서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한숨을 푹 쉬었죠. 당신도 알지 않소? 둘 다 바빴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없었고. 그래도 그래도 뭐요? 이렇게 사는 부부가 우리뿐인 줄 아시오? 그 말에 더 할 말이 없었어요. 맞는 말이기도 했고요. 주변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비슷비슷했거든요. 늙으면 다들 이렇게 사는 거라고. 하지만 저는 그게 싫었어요. 이대로 계속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또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깨진 찻잔을 붙이려면 금가루가 필요하다고 했지. 그럼 깨진 가족을 붙이려면 뭐가 필요할까? 새벽 4시쯤 문득 답이 떠올랐어요. 용기. 먼저 다가가는 용기. 저는 일어나서 수첩을 펼쳤어요. 그리고 적었죠. 가족 복원 프로젝트. 1단계 엄마라는 권위 내려놓기.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우기지 않기. 먼저 사과하기. 딸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해주기. 2단계 남편에게 다가가기. 먼저 말 걸기. 작은 스킨십 시도하기, 손잡기, 어깨 두드리기. 고맙다는 말 자주 하기. 적다 보니까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뭔가 계획이 생기니까 막막하기만 했던 마음이 정리되는 느낌이었죠. 창밖에서 새벽새가 울기 시작했어요. 짹짹짹. 봄새 소리는 참 맑더라고요. 저는 수첩을 꼭 껴안고 다짐했어요. 좋아, 시작해보자. 이 금가루로 우리 가족을 다시 붙여보자. 그렇게 저의 가족 복원 프로젝트는 그날 새벽에 시작됐습니다. 계획을 세운 건 좋았는데 막상 실행하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딸아이한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었다 놓고를 10번도 넘게 반복했죠. 화면에 뜬 은지 이름을 보면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뭐라고 말하지? 잘 지내냐고? 아니면 바로 미안하다고? 결국 전화는 못 걸고 일단 남편부터 시작하기로 했어요. 같은 집에 사는데 더 쉬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남편이 좋아하는 돼지고기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묵은지 썰 때 나는 그 시큼한 냄새가 콧속을 확 찔렀죠. 고기는 삼겹살로 넉넉하게 넣고 두부도 한 모 통째로 넣었어요.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죠.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어요. 현관문 여는 소리, 구두 벗는 소리. 평소처럼 말없이 거실로 들어가려는데 제가 불렀어요. 여보,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요. 당신 좋아하는 거. 남편이 잠깐 멈칫하더니 돌아봤어요. 약간 의아한 표정이었죠. 그래.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찌개 냄새가 우리 사이를 오갔죠. 처음에는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숟가락 부딪는 소리, 찌개 후루룩 마시는 소리만 들렸고요. 저는 용기를 내서 입을 열었어요. 여보, 고마워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동그래졌죠. 뭐가? 그냥 그동안 고생 많았다는 얘기요. 가족 먹여 살리느라. 남편은 한참 동안 저를 쳐다보더니 어색하게 웃었어요. 주름진 눈가가 살짝 내려갔죠.
갑자기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에요. 그냥 그동안 말 한 번 안 해봤네 싶어서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다시 밥을 먹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조금 풀린 것 같았달까요? 찌개를 한 그릇 다 비우고 나서 남편이 말했어요. 맛있네? 그 한마디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몇 년 만에 듣는 칭찬이었거든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은지, 걱정되지? 깜짝 놀랐어요. 먼저 말을 거는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네, 걱정돼요. 나도. 남편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낮게 울렸어요. 당신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 나도 그 남자애가 믿음직스러워 보이지는 않았어. 그럼 왜 그때 하지만 은지 선택이잖소. 부모가 막는다고 해서 달라질까 싶었어. 남편은 한숨을 길게 쉬었어요. 나도 젊을 때 우리 아버지한테 당신 만난다고 했을 때 죽도록 반대당했잖소. 근데 결국 결혼했고 35년을 살았고 그때 생각나더라고.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남편 손을 찾았어요. 거칠고 주름진 손이 제 손을 꼭 잡았죠. 따뜻했어요. 여보, 우리 은지한테 사과해요. 같이 그래야겠지. 그날 밤 우리는 손을 잡고 잤어요. 몇 년 만에 처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드디어 은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뚜뚜뚜 여보세요. 은지 목소리였어요. 조금 쉰 것 같았지만 분명 우리 딸 목소리였죠. 은지야, 엄마야. 알아요.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꿀꺽 침을 삼키고 말을 이었어요. 은지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내 얘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았어. 엄마 생각만 강요했고, 정말 미안해. 전화기 너머로 은지가 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작게 훌쩍이는 소리가 났죠. 엄마. 엄마가 너무 권위적이었지? 내가 어른인 걸 인정 안 하고 계속 애기 취급했지? 엄마, 괜찮아요. 저도 너무 심하게. 아니야.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거야. 은지야, 엄마가 내 인생의 조언자 인턴으로 지원하고 싶은데 받아줄 수 있겠니? 네. 인턴이요? 전화기 너머로 은지가 코 훌쩍이며 웃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말이야. 엄마 노릇은 이제 은퇴하고 내 인생의 조언자 인턴으로 새로 취업하고 싶어. 월급은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밥 먹는 걸로 받고. 어때? 은지가 웃었어요. 제대로 웃는 소리였죠. 엄마 진짜. 그게 뭐예요? 엄마 진심이야. 은지야, 엄마가 이제 내 선택을 존중할게. 그 남자친구도 한번 만나보고 싶고, 제대로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 진심이에요? 응, 진심이야. 아빠도 그러고 싶대. 우리 같이 밥 한번 먹자. 응? 한참 침묵이 흐르더니 은지가 말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갈게요. 그 사람도 데리고.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주저앉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어깨가 들썩거리도록 울었어요. 그 토요일 정말 은지가 왔어요. 키 크고 마른 남자애랑 같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지를 보는 순간 저는 달려가서 껴안았어요. 은지야, 보고 싶었어? 은지도 제 등을 토닥이며 울었어요. 나도 보고 싶었어, 엄마. 저희는 한참을 현관에 서서 껴안고 울었죠. 남편도 그 남자애도 어색하게 서 있었고요. 점심은 은지가 좋아하는 메뉴로 차렸어요. 김치볶음밥에 계란 프라이 올리고 케첩으로 하트 그려서. 은지가 접시를 보더니 또 울컥했어요. 엄마. 이거 기억해요? 당연하지. 엄마가 다 기억해. 저는 수첩을 꺼냈어요.
그동안 적어놨던 것들을 보여줬죠. 은지가 좋아했던 것들, 우리가 함께했던 순간들. 은지는 수첩을 보며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엄마, 이걸 다. 응.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려고 적었어. 화났을 때도 서운했을 때도 엄마는 널 사랑했어. 그 남자애도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남자애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요. 준호 씨라고 했지? 지난번엔 제대로 인사도 못했네요. 죄송해요. 준호라는 남자애가 깜짝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아, 아닙니다. 우리 은지 잘 부탁해요. 그리고 제가 너무 불같이 반대했죠? 그건 제가 잘못했어요. 은지 행복하게 해주세요. 준호가 눈시울이 빨개지더니 깊게 허리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처럼 밥을 먹었어요. 웃고 떠들고 옛날 이야기도 하고 준호라는 친구도 생각보다 괜찮은 애더라고요. 은지를 보는 눈빛이 참 따뜻했어요. 저녁에 은지가 가려고 하는데 제가 뭔가를 꺼냈어요. 보자기에 쌓인 그것. 엄마, 이게 뭐예요? 열어봐. 은지가 보자기를 풀었어요. 안에서 금빛 선이 그어진 찻잔이 나왔죠. 이거. 내가 나간 그날 밤 깨졌던 찻잔이야. 엄마가 다시 붙였어. 금가루로. 은지가 찻잔을 들고 자세히 봤어요. 금빛 선을 따라 손가락으로 쓰다듬었죠. 킨츠기라고 일본에서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우는 기술이래. 엄마가 배워서 붙였어. 깨진 자리가 흉터가 아니라 오히려 더 아름다운 무늬가 되는 거야. 저는 은지 손을 잡았어요. 우리 가족도 이 찻잔처럼 깨졌지만 더 단단하게 붙었으면 좋겠어. 금으로. 은지가 찻잔을 가슴에 안고 울었어요. 고마워요, 엄마. 정말 고마워요. 그날 밤 은지와 준호를 배웅하고 문을 닫는데 남편이 뒤에서 제 어깨를 감쌌어요. 잘했어. 우리 둘이 잘한 거죠. 남편도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죠. 며칠 후 작은 아들 방문도 열렸어요. 형 누나가 다녀갔다는 소식을 듣고 조심스럽게 나온 거죠. 엄마 배고파. 몇 달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저는 부엌으로 달려가서 라면을 끓였어요. 아들이 좋아하는 짜파구리로. 보글보글 끓는 소리, 면 넣는 소리, 계란 탁 깨는 소리. 모든 소리가 음악같이 들렸죠. 많이 먹어. 아들이 후루룩 면을 먹으며 웃었어요.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맛있어. 그 한마디에 또 눈물이 났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죠. 그렇게 우리 집 깨진 항아리들이 하나씩 금으로 메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3년이 흘렀어요. 지금 제 앞에 놓인 이 식탁을 한번 보세요. 따뜻한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식탁볼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부산하게 움직였죠. 된장찌개 끓이고 김치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왜냐하면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우리 은진의 결혼 1주년이에요. 그리고 곧 태어날 손주 때문에 온 가족이 모이는 날이기도 하고요. 네, 맞아요. 그 준호라는 친구랑 결혼했어요. 작년 봄에 예쁜 결혼식 올렸죠. 제가 주례 맡은 스님한테 특별히 부탁했어요. 이 두 사람의 사랑이 깨졌다가 다시 이어진 만큼 더 단단하다고 말씀해 달라고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요. 엄마. 왔어요. 은지 목소리예요. 예전보다 더 밝고 환해졌죠. 배가 불러서 뒤뚱뒤뚱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꼭 오리 같아요. 어머, 우리 손주 엄마 왔네. 조심해, 조심해. 저는 황급히 달려가서 은지 팔을 잡아줬어요. 은지 배를 보니 벌써 눈물이 나려고 해요. 3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엄마, 오늘 저 진짜 배고파요. 뭐 해놨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다 해놨지. 된장찌개, 김치전, 상추 겉절이. 아, 엄마 최고. 은지가 제 볼에 쪽 뽀뽀했어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감촉이 볼에 닿았죠. 준호도 들어와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어머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슨 고생이야. 우리 손주 엄마한테 밥 해주는데. 자, 앉아. 곧이어 남편이 거실에서 나왔어요. 요즘 남편은 참 많이 달라졌어요.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말도 많아졌죠. 준호야, 어서 와. 회사는 어때? 덕분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버님. 은지 힘들게 하지 말고 집안일 많이 도와줘야 해. 그럼요. 제가 요즘 설거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 바삭하게 부쳐진 김치전, 싱싱한 상추 겉절이. 그 냄새가 온 집안을 가득 채웠죠. 잘 먹겠습니다. 다 같이 숟가락을 들었어요. 첫술 뜨는 소리, 반찬 집는 소리, 밥 씹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엄마, 이거 봐요. 은지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초음파 사진이었죠. 이게 우리 아기 손이래요. 작죠? 작은 손이 화면에 뚜렷하게 보였어요. 5손가락이 다 보이고 꼭 무언가를 잡으려는 것처럼 오므려져 있었죠. 어머, 제 눈에서 또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남편도 안경을 벗어서 닦고 있었고요. 엄마, 왜 울어요? 행복해서 그래. 너무 행복해서. 은지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손이었죠.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먼저 손 내밀어줘서 우리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은지야. 너희가 엄마를 용서해줘서 그런 거지. 우리는 손을 맞잡고 한참을 웃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저는 거실 찬장에서 그 찻잔을 꺼냈어요. 금빛 선이 그어진 그 도자기요. 햇살을 받아 금빛이 반짝반짝 빛났죠. 은지야, 이거 기억나지? 당연하죠. 엄마가 주신 거. 저는 조심스럽게 그 찻잔에 차를 따랐어요. 오미자차였어요. 빨간 차가 찻잔에 담기니까 더 예뻐 보였죠. 이 금빛 선 있잖아. 엄마가 이걸 보면서 늘 생각해. 우리 가족도 이렇다고. 어떻다고요? 깨진 자리가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아름답다고. 우리가 힘들었던 그 시간들이 흉터가 아니라 이제는 금빛 무늬가 됐다고. 은지가 찻잔을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오미자차의 상큼한 향기가 퍼졌죠. 엄마 말 맞아요. 우리 정말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그때 헤어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깊게 사랑하는 법을 몰랐을 거예요. 남편도 옆에 앉아서 말했어요. 나도 그때 생각하면 부끄럽소. 가족 일에 무관심했고 당신한테도 소홀했고. 근데 당신이 먼저 다가와줘서 고마웠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이제는 익숙한 따뜻함이었죠. 여보, 우리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아요. 서로 먼저 손 내밀고, 먼저 미안하다 하고, 먼저 사랑한다 말하고. 그러지. 그때 작은 아들이 방에서 나왔어요.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첫 직장 다니는 우리 막내. 형 누나 왔어. 나도 밥 먹을래. 빨리 와. 엄마가 김치전 많이 부쳤어. 식탁이 다시 북적거렸어요. 웃음소리, 떠드는 소리, 숟가락 부딪는 소리. 이 모든 소리가 음악처럼 들렸죠. 저는 잠시 식탁에서 물러나 이 광경을 바라봤어요. 남편이 손주 얘기하면서 웃고 있고, 은지가 준호랑 장난치고 있고, 작은 아들이 김치전 집어먹으며 형부한테 회사 얘기하고 있고, 3년 전만 해도 이 식탁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니, 사람은 있었지만 마음은 텅 비어 있었죠. 서로 등 돌리고 말도 안 하고 차가운 침묵만 흐르던 식탁.
근데 지금은요? 이렇게 따뜻해요. 이렇게 시끄럽고 이렇게 행복해요. 제가 뭘 한 걸까요? 그저 먼저 손을 내밀었을 뿐이에요. 권위를 내려놓고 부모라는 직함을 잠시 벗어놓고 그냥 한 사람으로서 다가갔을 뿐이에요. 미안해. 사랑해. 고마워. 이 세 마디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었는데 막상 해보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고요. 저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가 앉았어요. 은지가 제 손을 잡아 끌었죠. 엄마, 우리 아기 태어나면 엄마가 미역국 끓여주실 거죠? 당연하지. 엄마가 제일 잘 끓이는 게 미역국이야. 그리고 아기한테 할머니가 들려줄 이야기 많이 준비해놔요. 우리 가족 이야기. 그래, 그래야지. 우리가 어떻게 깨졌다가 다시 붙었는지 그 이야기를 꼭 해줘야지. 금으로 붙였다고요. 킨츠기처럼. 그래, 금으로. 우리는 또 웃었어요. 환하게, 시원하게.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어요.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 커튼을 살랑살랑 흔들었죠. 꽃향기가 섞인 바람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어요. 그리고 생각했죠.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소중해. 이 따뜻함, 이 행복, 이 웃음소리.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혹시 지금 가족 때문에 가슴 아프신 분 계신가요? 자식과 연락이 끊겼거나 배우자랑 남처럼 지내고 계신가요? 아니면 부모님과 사이가 멀어진 자식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먼저 손 내미는 것, 그건 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게 가장 큰 용기이고 가장 큰 사랑이에요. 권위도 좋고 자존심도 좋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게 가족이잖아요. 미안해라는 말 하기 전엔 산처럼 무겁지만 하고 나면 깃털처럼 가벼워요. 저도 그랬어요. 딸한테 사과하기 전에는 밤잠 설치고 가슴 답답하고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엄마가 미안해라고 말하고 나니까 그 무거운 짐이 스르륵 내려가더라고요. 그리고 깨진 자리는 다시 붙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단단하게. 킨츠기라는 게 그래요. 깨진 도자기를 금으로 메워서 전보다 더 아름답게 만드는 거. 우리 가족도, 여러분 가족도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산산조각 난 것 같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을 것 같아도 한 조각씩 차근차근 모으다 보면 다시 붙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금빛 선이 우리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얼마나 사랑하는지 증명해주는 무늬가 되는 거죠.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작은 것부터요.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보고 싶어, 사랑해, 미안해. 그게 여러분 가족을 붙이는 첫 번째 금가루가 될 거예요. 저는 3년이 걸렸어요. 여러분은 더 빨리 붙일 수도 있고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깨진 찻잔도 버리지 않고 간직했던 것처럼 깨진 가족도 버리지 마세요. 언젠가 다시 붙일 날이 와요. 꼭 와요. 그날이 오면 여러분 식탁도 지금 제 식탁처럼 따뜻한 웃음소리로 가득 찰 거예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둘러앉은 가족들, 서로의 손을 잡는 따뜻함. 그게 바로 인생의 킨츠기예요. 깨진 항아리를 금으로 붙인 30년의 식탁. 여러분의 식탁에도 곧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랑하니까요. 가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게 가장 강력한 금가루예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